저희가 오늘은 또 이렇게 LTEP 인적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요즘 뭐 채용이 조금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쌤도 바쁘지만 학생 여러분들도 굉장히 바쁘다고 들었어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지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적성과 NCS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성적 상승하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나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이제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롯데그룹의 인적성 LTEP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강사님, 이 롯데 LTEP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보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인문계와 이공계가 따로 구분되어서 진행되지 않는데요. 네. LTEP의 경우에는 이제 인문계와 이공계가 구분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 유형으로는 이제 언어 이해, 문제 해결, 그리고 자료 해석이 공통으로 출제가 되는 반면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논리 영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리 공간 영역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지금 쭉 보니까 135문항을 125분 동안 푼다는 건데 네. 문제 한 개에 1분도 안 걸려야 되는데 혹시 세혁 씨 가능하신가요? 이건 진짜 시간 재는 것도 너무 촉박하고 정말 야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문제들이 135문항을 125분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본인이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비록 1분 내에 해결을 해야 되긴 하지만 타 기업에 비해서 이제 다소 조금 쉽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취준생들의 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송정원 강사님과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 바로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언어 이해에서 비판적 독해와 관련된 문항입니다.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요, 글을 읽고 비판적 의견이나 또는 반박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에요. 그래서 제시된 지문에서 이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고르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먼저 보시게 되면요. 네. 이제 다음 글에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문의 길이가 제가 읽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워서 네, 세혁 아나운서님께서 오늘 한번 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라도 제가 해야죠. 네,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적용하는 법이다.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인격 형성 도중에 있어서 그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현재의 상태를 중시하여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다. 하지만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의 도움으로 처벌이 경미한 점을 이용해 성인이 저지른 범죄를 뒤집어 쓰거나 일정한 대가를 제시하고 대신 자수하도록 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미성년자들 스스로가 모의하여 발생한 강력범죄가 날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이들이 범죄나 처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법의 존재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을 폐지하고 저지른 죄에 걸맞는 높은 형량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까지 읽어봤습니다. 내용은 되게 네. 이해가 쏙쏙 되는데 보기의 지문도 상당하네요, 쌤. 그러게요. 아마 이 반대 의견을 찾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다른 인적성 문제들과는 달리 좀 특수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답을 고르셨나요? 저는 우리 세혁 아나운서가 낭낭한 네. 목소리로 읽어줄 때 일단 1번 보기는 맞는 얘기다라는 거는 확인을 맞는 했습니다. 얘기? 예. 네, 근데 저희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3번에 보면 응보의 의미라는 게 있어요, 쌤. 이거는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를 해봐야 할까요? 일단 응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받는 갚음, 이제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단락 하나를 보고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서 이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답은 고르셨나요? 최영 아나운서는 뭐 골랐어요? 저는 이럴 땐 기도를 열심히 해요. 이 찍시를 위해서 제가 진짜 문제 하나만 좀 맞추게 해달라고. 사실 제가 언어가 좀 약한 어떤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를 골라본다면 저는 이 3번 이 응보, 응보 의미가 퇴색된다. 저도 그러면 3번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네네. 이 강렬한 눈빛을 받아서 쌤에게로 전달을. 네, 그 전달 잘 받았습니다. 네네. 네, 답 3번 맞고요. 네. 찍신. 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셨을 네, 수 있어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는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풀이를 보시게 되면 3번에서는 소년법을 폐지하면 형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응보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제시문의 주장에 따르면 소년법을 악용해서 이제 범죄 수준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게 받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고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면 응보의 의미가 퇴색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필자의 주장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박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쌤 여기 보면요. 2번 같은 네. 보기는 사실 불우한 가정 환경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보기에 지문에는 없었잖아요. 네. 이렇게 지문에 없는 내용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반대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주장이 지나칠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럼 저희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요. 이제 빈칸 추론 문제예요. 이 부분은 아마 수능에서 우리 외국어 영역에서 많이 보셨을 것 네, 같은데 그렇죠. 이제 국어에서도 나옵니다. 네, 글의 흐름과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알맞은 답을 골라내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서연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발전은 항상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변화가 전부 발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교통신호등이 빨강에서 파랑으로, 파랑에서 빨강으로 바뀌는 변화를 발전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즉, 네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사태의 진전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건 적어도 그 이전 단계에 내재적으로나마 존재했던 것의 전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발전은 선적인 특성이 있다. 순전한 반복의 과정으로 보이는 것을 발전이라고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반복 과정에서는 최후에 명백히 나타나는 것이 처음에 존재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비록 반복의 경우라도 때때로 그 과정 중에 특정 단계를 따로 떼내 그것을 발견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즉, 전체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질이 그 시기의 특정의 수준까지 진전된 경우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저 한번 서연 아나운서가 좋은 소리로 들려주셔가지고 제가 열심히 네. 풀어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유추해보자면 일단 2번은 이 발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변화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아닌 것 같아서 제외를 해봤고요. 네. 특정한 반복 위에 빨강, 파랑 뭐 이렇게 밝기는 신호등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번도 제외를 해봤고요. 이제 1, 3번 중에 답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선적인 거, 뭐 방향에 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1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텔레파시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골랐어요. 그래서 1번 골랐는데 쌤 답이 뭘까요? 오늘 텔레파시가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아니라 네. 텔레파시예요? 이거 실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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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제가 텔레파시를 살짝 보내는데 감사합니다. 받아주셔가지고 네, 네,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음. 네, 그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앞과 뒤를 읽어서 어떻게 글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빈칸 앞부분에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발전에 대해서 모든 형태의 전부가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변화가 전부 발전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교통 신호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사태의 진정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적어도 그 이전 단계에 내재적으로나마 존재했던 것에 전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흐름도 있지만 앞뒤 문장에 살펴봤을 때 1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쌤 이렇게 긴 지문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빈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앞과 뒤를 가지고 좀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세혁 아나운서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뒤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어에서 문제를 접근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칸 문제를 해결하실 때에는 글의 흐름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 우리가 독해력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연습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앞뒤 내용을 좀 봐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는데 저희 그러면 또 다음 문제는 어떤 건지 이어서 알아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요. 역시 언어 논리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은 인문계 중심으로 좀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언어 논리에서 이번에는 배열하는 문항입니다. 제시된 여러 조건과 그다음 상황, 규칙들을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유형인데요. 자, 문제 3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원형 탁자에 번호 순서대로 앉아있니 5명의 여자 1, 2, 3, 4, 5가 있어요. 이 사이에 5명의 남자 A, B, C, D, E가 한 명씩 앉아야 합니다. 다음 조건에 따르면서 이제 자리를 배치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그러한 문항입니다. 조건은요 4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집중하고 계신 세혁 아나운서님께서 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저는 이게 5명의 여자, 5명의 남자라고 해서 자꾸 소개팅이 떠올라가지고 잠깐만요.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조건 A. 자, A는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아야 하고 O 옆에는 앉을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B는 짝수 번호 여자의 옆에 앉을 수 없다. 자, 세 번째. C가 3 옆에 앉으면 D는 1 옆에 앉는다. 자, 네 번째. E는 3 옆에 앉을 수 없다.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 어렵네요. 이게 바로 안 들어와요. 네. 네. 세혁 씨 왕년에 소개팅 좀 해보셨나 봐요. 5대5는 안 해봤습니다. 5대5는 그러네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쌤. 헷갈리네요. 일단 원형이라고 하니까 1, 2, 3, 4, 5를 동그랗게 배열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하나씩 조건에 맞춰보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세혁 씨 A는 저는 4번이 나오긴 했거든요. 4번이요? 네. 빠르시네요. 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알려주시죠. 이게 쌤 혹시 네. 두 번째 조건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봤는데 B가 짝수 번호의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앉을 수 있는 위치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1번과 5번 사이.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조건을 맞춰보니까 일단 4번이 나오긴 했거든요. 쌤에게 SOS를 네. 합니다. 소연 보내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진짜 잘 푸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아. 네, 이번에 정답도 4번이 맞습니다. 네. 이야. 네, 이렇게 배열하는 문제의 경우에는요, 아까 서연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형이라고 하면 원의 모양을 그려서 배치를 한 이후에 문제의 조건을 적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번호 순서대로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형을 그린 후에 1, 2, 3, 4, 5를 체크를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조건인 B가 짝수 번호 여자 옆에 앉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딱 한 자리만 바로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B를 일단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는 3 옆에 앉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2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4와 5 사이 또는 1과 2 사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문제에서 보기를 적용시켜서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A가 1, 2 사이에 앉았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배열을 해서 옳은 것을 찾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네. 1번, 2번, 3번, 4번을 좀 적용시켜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 A가 1과 2 사이에 앉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1과 2 사이에 앉았을 때 모순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1, 2 사이에 앉았어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세 번째 조건에서 C가 그러면 3 옆에 앉게 되겠죠. 네. 1, 2 사이에 앉으니까 2가 4와 5 사이에 앉게 되고 그럼 빈자리가 결국은 2, 3, 3, 4 요 사이만 존재를 하게 돼요. 네. 그러면 C는 무조건 3 옆에 앉게 되고 그렇게 되면 D는 1 옆에 앉아야 하는데 이미 1, 2 사이에 A가 앉아 있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앉을 수 없다. 모순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D가 4, 5 옆에 앉는다고 이제 전제를 하면 자, 네 번째 조건에 의해서 C가 3 옆에 앉게 돼요. 그다음에 D가 1 옆에 앉아야 되는데 D가 4, 5 옆에 앉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다음 3번에서는 C가 2와 3 사이에 앉아요. 그럼 D는 무조건 1과 2 사이에 앉아야겠죠. 네. 그다음에 2는 4, 5 사이에 앉게 되고 결국 빈자리는 3, 4 사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조금 시켜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솔직히 시간만 많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부분에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많이 단축을 해주고 여기에서 좀 시간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 배분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언어 논리라고 하는데 술이 못지않은 추리력을 필요로 하네요. 아, 쌤. 네, 맞아요. 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지나요, 혹시 문제가? 아니요. 아, 그래요? 이게 제일 어려웠던 어. 문제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쌤의 말을 굳게 믿고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열하는 문제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도형의 배열을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이번 문제는 순서 배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4번 보시게 되면요. A, B, C, D, E, F 6명은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한 줄로 서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줄을 서서 순서대로 버스에 승차했다고 할 때 옳은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번 조건은요. A와 F 사이에는 3명이 있고요. D는 A보다 늦게, E는 D보다 늦게 승차한다. 그다음 세 번째 조건이 B는 E와 F 사이에서 승차를 하고요. C와 F는 연속해서 승차하지 않습니다. 아니 진짜 이런 문제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아무나 타면 되지 뭘. 왜 굳이 이거를 순서 맞춰가지고 타는 건가? 네, 먼저 온 사람이 타지.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요. 우리 되게 합리적으로 네. 살아가는데 이런 문제 풀 때면 약간 좌절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문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문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 조건에 맞춰서 딱 그려봤어요. 그려보고 빈 공간 만들어보고 해봤는데 순서가 저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을지 모르겠지만 C, A, D, E, B, F로 나와서 보기 중에 3번 D는 A 다음으로 승차한다가 나왔는데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틀릴 수 있다는 거. 저도 근데 세혁 아나운서처럼 3번이 맞다고 나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이 세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B가 E와 F 사이에서 승차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B랑 E랑 F를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대입하니까 조금 쉽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쌤, 풀이법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문제를 너무 잘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3번 문제 좋아. 정답 맞습니다. 네. 네, 차례도 너무 잘 골라주셨고요. 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글로 나와 있으면 조금 눈으로 한 번에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조건을 확인을 하시면서 좀 기호화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F 사이에 3명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F가 먼저일지 A가 먼저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우리 부등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A, D, E 이렇게 순서대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랑 E, B, F가 같이 오는데 F가 먼저일지 E가 먼저일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조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조건이랑 세 번째 조건이 같이 가기 위해서는요. E와 F, B, E의 순서는 성립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E, B, F라는 우리가 순서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E보다 앞에 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D와 A가 E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A, D, E, B, F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 남은 C가 제일 먼저 오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 문제는 배열을 먼저 하신 다음에 보기를 골라주시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네. 아니, 쌤이 지금 풀이법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A와 F 사이라는 말만 있지 AF일지 FA일지 그죠, 모른다는 게 모르죠. 되게 네.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만약에 여기에서 좀 꼬이게 되면 문제가 산으로 가는, 문제 해결이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저희가 지금까지는 열심히 풀어봤는데 다음 문제를 지금 얼핏 보니까 저 역시 지문이 상당합니다. 이거 정말 어떡하죠, 우리?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네, 정말 찍신을 위해서 네.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예. 다음 문제 알아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요. 이제 문제 해결에서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자,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업무 상황에서 주어진 뭐 스케줄이나 아니면이 뭐 경로를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을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가져온 문제는 이제 시차 계산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요.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그룹 직원들이 네덜란드로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다. 해외 연수 첫째 날 네덜란드 현지 시간으로 2019년 5월 10일 오후 5시에 네덜란드 농민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면 다음 중 어떤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가? 단, 가능한 항공편 중 경유 시간이 짧은 항공편을 선택하며 네덜란드 공항에서 만찬 장소까지는 5분이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보기 보면 이게 일단 시차가 먼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이 시간인데 네덜란드 시간으로 어떤지. 그래서 한국 시간이 8시간 더 빠르다고 하니까 일단 다 그 플러스를 더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답은 저도 모르고요, 사실. 아, 저 되게 거창한 잘 이야기가 나올 줄 모르겠고요. 알았는데. 네, 일단 몇 가지 던져준 겁니다. 네, 아, 받아서 근데 하시죠. 제가 또 듣기로 우리 세영 아나운서가 네. 그렇게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이 내용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성균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한다던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네, 타이밍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냥 아무 그렇다. 야, 빨리 아무 그렇다.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너무 비싼데요. 전 너무 재밌습니다. 네, 저 오늘 첫 번째 비행기네. 왜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쌤 어떠신가요? 이런 분위기. 똑같아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아, 너무 똑같아서. 네, 깜짝 아, 좀 놀랐습니다. 다르게 했어야 되는데. 아, 네, 저희가 다시 이제 집중해서 문제풀이로 돌아와 네. 보면 쌤 이게 사실 뭐 보기도 많고 시간도 많고 또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행 못 간 지도 오래됐는데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맞아요. 못 문제 가잖아요. 푸는 팁 몇 개만 주세요. 네. 네, 일단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문제에서는요 단 조건을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5분 전에 도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준 하나를 잡고 가면 좋은데 제시되어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네. 한국 시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찬 시간도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접근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바꾸게 되면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월 11일 오전 1시가 네덜란드 현지에서 이제 만찬이 진행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오전 12시 55분에 도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보기가 4개인데 아, 항공편 항공편이 6개예요. 번이네. 그러면
보기에 없는 아이들은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밑에 두 편은 아예 안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두 편이 이미 삭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인원도 볼 필요 없고요. AR018이랑 OL038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지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네 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한국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요 시간을 통해서 한국 시간을 중심으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시차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면 일단 두 개가 남는 것 같아요, 쌤. G2랑 KR 맞나요, 네. 쌤? 네, 맞습니다. G023이랑 KR730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단 조건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네. 네, 단 조건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항공편 중에서 경유 시간이 짧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일까요? KR 5번. 네. 5번이네요. 네, 4번. 4번. 4번이죠? 네, 4번이죠.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아, 쌤, 그럼 이 문제는 시차를 아예 한국 시간을 중심으로 바꿔두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차 계산을 할 때는요, 다 바꾸려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계산도 잘못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기준을 잡아서 접근해 주시면 훨씬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야, 쌤, 뭐 지금 코로나 시대라 우리가 여행은 너무 먼 이야기가 됐지만 혹시 나중에 이렇게 출장이나 여행 갈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네덜란드도 너무 좋고요. 네덜란드. 네. 네, 저는 또 이제 물놀이를 좀 좋아해서 바다가 있는 네, 보라보라 섬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보라카이? 거죠? 아니요. 보라보라 섬이라고 저기 피지 쪽에 있어요. 타이티 뭐 이쪽인데 가는데 뭐 거의 하루 걸리더라고요. 남태평양에 이야. 있는. 네. 와. 진짜 그런 데는 날 잡고 한번 그러니까요. 가면 너무 좋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참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 알아봤는데 사실 뭐 LTEP이라는 게 기존 인적성과 어떻게 다를지 좀 궁금했어요. 쌤, 좀 차이가 있다면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LTEP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인문계와 이공계로 구분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수리를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LTEP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경우에는 수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독해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오늘 롯데그룹의 인적성 LTEP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LTEP 준비하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이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요, 제가 후기를 들어봤을 때 많은 취준생들이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문항수에 비해서 좀 쉽게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데요, 쌤.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캐치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텔레파시 됐는데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좀 쉽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타 기업들과 달리 이 LTEP 같은 경우에는요, 찍는다고 해서 오답에 감점이 없습니다. 오. 네, 대신에 과락이 존재하긴 하지만 예. 찍는다고 해서는 관점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답을 유추하신 다음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남았다? 네. 찍어서라도 맞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